병원 안 가봐도 돼? 병원은 무슨... 됐어. 가면 돈이야. 부부끼리 사과하면 되죠 뭐. 다행입니다. 저 정도인 게. 모든 상해 사고 100% 보장? 그래. 이번 보험의 보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녀.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위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게 되는데 여보, 우리 이 상해보험 하나 들자. 상해보험 들면 오늘 같은 일이 있어도 보험료 받아서 치료비 받을 수 있잖아. 아이고 참. 아, 보험 들고 또 깜빡해서 남편 이제 아주 보내려고? 여보세요? 경제상해보험이죠? 신문 광고 보고 상해보험 하나 들으려고요. 네, 저희 남편은요 사무직이거든요. 네, 지금 옆에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아 여보세요. 아 예. 아, 결국 수고하십니다. 그녀 예. 신문에 나온 상해보험 저는 광고를 사무직에 보고 지금 앞으로의 일을 대비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1년 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디 아파? 조퇴한 거야? 아니 근데 이건 또 뭐야? 뭐가 이렇게 한 짐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오래전부터 회사가 불황이었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렇다. 회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신 씨의 남편. 회사의 불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된 것. 하지만 실직의 슬픔도 잠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신 씨의 남편은 또 다른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란 한데 별따기였고 결국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벌어가며 노동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 딱하게 아, 되셨네. 그저 위. 이쪽에? 어. 여기? 아우. 야, 몸이 예전만 못하네. 그렇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 당신 그 일 계속 해야 돼? 그럼 어떡해. 이 안전된 직업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해야지. 그게 위험해서 그렇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 마. 상해보험 들었는데 뭔 걱정이야. 참. 이는 보험이 대수야 사람이 먼저지. 아이고, 나가봐야겠다. 갔다 올게, 뭐. 다녀와요. 하지만 많은 체력과 위험을 요하는 건설 노동직을 하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 살아야만 했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한다고 했던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다쳤다고요? 놀란 마음을 달랠 틈도 없이 남편의 병원 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 보험회사를 찾아가는데 상해보험을 들었는데요. 저희 남편 일하다 다쳤거든요. 아우 저런 어쩌다가 저희 남편이 사정이 생겨서 잠시 노동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다쳤어요.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노동직이요? 기록에는 직업이 회사 사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직업이 사무직에서 노동직으로 바뀌셨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 가입 당시의 직업이나 직무가 보험 가입 후에 변경되었을 시 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셔서요. 뭐라고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 안 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위기의 주부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금 분쟁. 보험 가입 시 위험 치료 사실을 고지 안 해도 위암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대필 서명한 남편의 보험, 사고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 안 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중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의 주부는 누구? 보시면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저거 세 가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세 가지 사연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저 세 가지 사연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그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보험 분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 법적으로 예,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 세 번째 사연은 조금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인을 남편 거를 부인이 대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계약이 본인이 계약하지 않으면 그게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근데 남편이 사망 후니까 사인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인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체 뭐 그리고 분석이 카드 회사 들어가시는 같은 데서 요새는 크레딧 카드 쓰고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거랑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엔 두 번째가 못 받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인데도 네. 위염에서 위암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거나 약을 썼거나 그랬으면 그거를 꼭 필히 기재를 갖다 이제 하라고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인하는 부분 예, 다 아니었는데 예라고 하는 게 한두 개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유사한 그 어떤 병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박철 씨는 항상 말씀을 되게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하는데 결과는 항상 틀려요.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틀릴지 오늘도 역시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씨는 어떤 분이 보험금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박철 씨 덕분에 첫 번째는 아니란 걸 알았는데 저는 정확히 세 번째 거로 확신이 갔습니다. 직업이 바뀐다라는 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만약에 뭐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면 보험에 들 수 없는 약관이 있는 보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그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보험금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보험 가입 시 위험 치료 사실을 고지 안 해도 위암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과거의 병력이나 직업과 같은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 청약서에 위험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 가입 전에 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 고지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 안 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직업 위험 정도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나누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 후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